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교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정재현 멘토님, 오늘 코스피가 2048 또 저점을 재확인하고 또 소폭 상승하면서 약밥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코스피의 향방을 조금 오늘 좀 마저 좀 짚어주시면서 내일장까지 좀 검토해 주시죠. 네, 금요일은 205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51.1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의 뭐 보합권역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39포인트 하락을 했었죠. 0.02%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여전히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대신에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쪽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선물을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7천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함께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89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가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이제 5조대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이던스가 5조대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장에 대해서는 박스권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물 기준으로 뭐 262.35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나름대로 이 내수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금일은 시가를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조금 틀리죠. 근데 이 부분들은 코스피 200으로 한번 맞춰놓고 보게 되면 선물의 흐름과 유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표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약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투명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섹터와 중소형주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형주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선조차 깨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11선을 지지해주면서 금일 플러스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펼쳐졌고요. 중소형 지수를 좀 보게 되면 1800선을 이제 조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해 놓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론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수는 밀려 내려오게 되면 2020포인트 정도입니다. 2020포인트 정도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밀리면 260포인트를 깰 수 있는 그런 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대가 지수가 2020포인트 부근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에 대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일단 내수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펼쳐진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3분기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3분기 실적수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 시에는 이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지 낙폭 과대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3분기 실적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내수 섹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 쪽, 유통,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 섹터가 또 생겨났습니다. 엔터 쪽이죠. 엔터 쪽의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좀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게임 쪽 치고 나가고 있죠. 그런 모습들처럼 경기 민감주를 하실 거라면 다른 섹터들보다는 자동차 쪽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내수 섹터의 흐름들을 좀 따라가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내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265포인트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굳이 현금을 만들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오늘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실적적인 측면이 우려가 좀 나오면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안 좋았던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제가 말씀드렸던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 거의 끝자락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573선을 오늘 살짝 터치를 못했지 결국 572.90 시가의 고점을 이루면서 거의 573포인트 근접하는 지수를 만들어냈죠. 지금 이제부터 코스피가 이제 들기 시작하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이제 올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48의 저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그걸 저점을 재확인하는, 즉 스트레스 테스트 구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밑으로 밀어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괜찮다고 하던 삼성전자는 밀어놓고, 지금 지수는 2050선을 굳건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지수는 급격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급격히 들 만한, 이제 그게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결과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빠진 요인은 실적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의 우려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15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 밑으로 빠뜨려 놓은 지금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2050선을 방어하고 있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이 코스피 쪽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지금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어떤 그런 성장성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이 다시 한번 지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지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방향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형 종목군들 위주의 어떤 안 좋은, 즉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하는데 환율 역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즉 경기 부양으로서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위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보셔야 된다는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일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의 어떤 폭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 만약에 급격하게 지수를 들어 올린다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 일부 코스닥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군이죠. 그런 종목군 위주의 어떤 현금화 전략을 해놓고 코스피 쪽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573포인트 여전히 순항 랠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금일 거의 573선까지 턱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변동성 구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본다면, 자, 지금 이제 종목군 위주로 잘 선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좋은 종목군은 여러분들 지금 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별로 좋지 않았던 종목군이 이번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올라왔다면 그 기술적 반등은 반등 자리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한번 다시 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군 지고 가고 좋지 않았던 종목군이 기술적 반등이 왔었다면 이걸 현금화시키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하십시오. 뭐 오늘 상담하실 내용들이 좀 애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바로 전화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코스닥 섹터고요, 오락문화 섹터입니다. 예, 음악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을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38만 6천 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CJ 제일제당이 금일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2.4%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매수 단가가 38만 6천 원짜리대입니다. 38만 6천 원짜리대는 상당히 좀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정고점이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예측을 하시고 일단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내수 섹터가 최근에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잠깐 실적을 한번 봅시다. 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고요.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 40%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0% 이상 성장을 했네요. 향후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때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4,500에서 2012년도에 6,100억대 정도를 좀 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감소한 한 3% 정도 감소한 5,4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내수 섹터의 흐름들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조금 여유있게 좀 보시게 된다라면 약 한 43만원 정도 43만원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36만원짜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 53,400원에 비중 10%라고 2477님 남겨주셨네요. 자, 마크로젠, 지금 보게 되면, 자,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소폭 조정이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상승,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죠. 조정은 완만하게 들어오고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지대가 지금 명확히 잡히는 부분이 바로 5만원대입니다. 이 5만원의 지지대를 명확히 하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 구간에서 바로 6만원대까지 이상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결론인데요. 그래서 종가상입니다. 일봉의 종가상 5만원을 깨지 않는 한은 지금 들고 가보시고요. 만약에 이 종가상 깨지 않는다면 자, 최대 단기적으로 보면 56,800원대 그리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6만원대까지의 상승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아원을 매수하셨어요. 3,0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곡물 관련주죠. 사료를 좀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윗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42억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2분기 때만 보게 되면 50억의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조금 고평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마찬가지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이 나올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원달러 환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급반등이 좀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많이 원달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봤자 일단 1,050원 쪽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수 섹터, 특히나 이 내수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3분기 때 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3,050원짜리 때면은 약간의 좀 수익 권역 한 4% 정도 수익 권역을 좀 기록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 한 3,400원대까지는 일단 홀딩해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2,9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콜만데요. 지금 한국콜 58,900원에 비중 20%라고 585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걸 왜 자꾸 고점대에서 자꾸 따라가실까요? 저는 이 고점대에서의 얘기는 드린 적이 없는데, 자, 한국콜만 지금 고점대에서 따라가신 거예요. 결국은 지금 고점대에서 따라가시다 보니 물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55,400원 선, 그리고 2차적으로 더 빠진다면 53,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3,000원 깨지 않으면 하면 들고 올라오는데, 결국적으로 53,000원까지 뺐다가 들어 올리면 시청자분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종목군 많은데 굳이 이걸 지금 따라가신다. 즉 금일도 보면 화장품주들이 괜찮으니까 따라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들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 선까지 내려온다라면 이 종가상 52,500원 선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들고 가시다 보면, 자, 내일이라도 수익 구간이 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내일이라도 수익 구간을 주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많이 거기서 조정이 훅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본전에 팔 거라면 본전 약간 위에서 팔거나 소폭 수익에서 팔 거라면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내일이라도 수익 구간을 줄 때는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이것은 더 올라가더라도 추격 매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효성을 매수를 하셨네요. 7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효성은 보합에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스판덱스가 수출 좀 호조를 좀 보이고 있죠.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요. 잠깐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1,09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2분기 때는 1,950억 정도 90% 가까이 좀 성장을 했네요. 그렇지만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약 20%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작년보다 올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네요. 2011년도, 2012년도 때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2013년, 2014년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최근 7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여유있게 봤을 때 한 8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우선 7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 세 번째 고기, 네 번째 고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최대 주주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죠. 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인데요. 예. 매수가는요? 16,200원에 20%거든요? 얼마요? 16,200원에요. 16,200원? 예. 지금 그럼 되게 크게 수익 중이신데요? 예,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 연말까지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아, 이거 그 SK 하이닉스요. 더 들고 예. 가셔도 되는데, 예. 연말까지 들고 가실 거면 들고 가보세요. 지금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지금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을 조금 더 싸게 공급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애플 쪽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견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줄고 애플 쪽에서 보면요.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그 부분 때문에 급락했는데 기사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나오진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루머 때문에 좀 빠졌고 루머라는 것은 또 쉽게 들어올리기도 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수반되어 있는데 크게 막 거래량이 많이 수반된 구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4배 빠른 모바일 D램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D램 쪽에 지금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D램 쪽으로 사업 구조들을 그쪽으로 더 치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더 개발비를 쏟고 더 치중하겠다는 얘기인데 D램 가격을 오늘 딴 쪽에서 치킨 게임으로 해서 조금 더 싸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요. 결과적으로는 크게 이 동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예. 연말까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크게 수익이 나 있는데 굳이 뭐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들고 가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 모바일 D램 쪽으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똑같은 한국 내 기업인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아무리 지금 경쟁 체제라고 하지만 자국 내 동일한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뺏기 위해서 이런 가격을 낮춘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들고 가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정보가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지난번에 SL 네. 22,000원에 50% 상담했거든요. 얼마요? 22,000원에 50%. 네. 그런데 요 가격이 이 정도 오면 네. 그때 2만원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 네. 제자리에 올 거라고 그래가 제가 가지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 지금 가격이 그 정도 왔어요. SL 혹시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요. 그죠? 예. 일단 1분기 때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었어요. 162억 나왔었죠? 작년보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50% 정도 성장을 했었어요. 1분기 때. 예. 근데 이제 2분기 때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2분기 때의 반기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2분기 때는 150억 나왔어요. 작년에 2분기 때 100억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예. 근데 올해 2분기는 150억을 했습니다. 50% 성장했죠? 예. 또 하나는 당기순이익이 190억 정도 됐는데 28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크게 늘어난 거죠? 네. 그 부분들은 중국 시장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좀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 편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일단은 이제 한 번 더 올라오게 되면 예. 이제는 좀 저항 자리대에 진입할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아마도 한 정고점 자리대는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예. 23,500원 자리대가 지금 저항권역인데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도 한 28,000원, 27,000원에서 8,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2만원까지 빠졌다가 손실 중에서 이제 수익 쪽으로 전환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 오늘 잠깐 수급 보면 연기금 쪽에서 3거래를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 경기 민감 섹터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게 자동차 부품 섹터예요. 예.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내일 이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있고요. 예. 네, 좀 불안하세요. 만약에. 그럼 절반 정도만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 네. 챙겨놓고 27,000원대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네, 네, 그렇게 그럼 두 가지가 좋겠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반 정리하고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네. 절반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냥 한번 가져가 보겠다 실적을 믿고 그럼 2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 보시고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인프라웨어요. 인프라웨어. 예. 매수가는요? 7,200원. 7,200원. 30%. 30%.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목표가 얼마를 봐야 될지, 예. 그게 궁금해요. 저점에서 잘 잡긴 하셨는데, 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바로 6,600원이죠, 그죠? 그걸 이제 예.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요거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일단은 이 인프라웨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지금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인프라웨어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인프라웨어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지금 목표가는요. 일단 여기 저항대는 하나 보여요. 8,000, 바로 600원대에.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 목표가를 잡으신다면 8,500원대 위에 목표를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저항대가 보이니까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겠다 하면 요거는 10,000원대까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손절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인프라웨어가 갖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와보세요. 근데 중기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1분기는 적자를 받고 예, 예.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예. 3분기 실적이 조금 더 많이 나와야지 이게 좀 가지 않겠어요? 이 많은 때까지라도. 실적보다는 지금은 이게 실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적자에서 흑자 흑자를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무리 실적이 흑자가 나도요, 회사의 성장성이 안 보이면,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성장성이 부과가 됐잖아요. 그죠? 바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때문에요. 그렇다면 그 성장성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 실적이 지금 하반기에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기기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넥밴드, 스마트워치, 이 목에 거는 넥밴드, 그리고 말하는 신발,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사의 어떤 그런 실적도 같이 늘어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SO1인데요. SO1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6,800원에 20%요. 46,800원에 20%요. 예. 자,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낙폭과대로 네. 좀 들어가 봤는데, 낙폭과대 매매하실 줄 아시나요? 예. 낙폭과대 매매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조금 담궈봤는데, 지금, 비중이 저거 잘못 나온 거네? 비중 20%인데 20%인데, 100%로 나왔네요, 화면은, 그죠? 예.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낙폭과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가 같이, SOL은 지수 관련주죠? 예. 지수가 함께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반등이 나올 때 낙폭과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SO일은 추세가 계속 하락 추세죠. 그죠? 네.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실적을 이게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SO일이 2011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예. 근데 올해 예상치가 2천억입니다. 8분의 1로 축소가 됐죠. 2분기 때 544억 적자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가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이에요.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00불을 하회할까 말까 지금 간당간당하고요.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불 정도가 돼야 정제 마진이 커지거든요. 수익 구조가 극대화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적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또 한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6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셰일가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쪽에서 셰일가스가 사업을 했던 기업들이 내년도부터는 수익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대체적인 에너지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업황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섹터가 당분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기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중기적으로 봐도 옛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 겁니다. SO일 같은 경우. 자,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중기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48,000원짜리대가 과거에 이 자리대까지 빠졌다가 오히려 더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크게 빠지게 된다라면 3만원대, 4만원대까지도 붕괴시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800원 정도면 손실이 이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한 5%가 조금 넘으시거든요. 예. 지수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삼성전자만 나오게 되면 얘는 또 소외받아요. 오늘 대량 거래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 ELS 락인 물량이 아직까지 다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계속 패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그러던데요. 자,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왔죠? 예. 외국인 오늘도 매도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매도가 나왔거든요. 예. 외국인 쪽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는 53,000원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단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비중을 늘리거나 그러진 말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비중 늘리라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매수가 위에서 저거 하면은 일단 저거 해야 되는 거군요. 저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EP인데요. 현대 EP. 매수가는요? 7,900원에 예. 10%. 10%. 자,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 근데 있으세요? 다만 궁금한 게, 예. 이거, 이번에 주가 조작이라 하면서 증권회사 직원이 했다는데, 그게 무슨 큰 악재입니까? 주가 조작요? 주가 조작을 인해서 그날 늘었는 거 아닙니까? 아, 주가 조작이 아니고 주문 실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예. 주가 조작이라고 공시되는 게 주가 조작
근데 이 회사를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할까요? 이 증권사에서 아무리 그래도 2천억대가 넘는 회사인데, 그리고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현대 EP를 그냥 우리가 그냥 살펴보자고요. 그냥 뭐 그런 주가 조작에 대한 얘기를 배제하고요. 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발표 나온 게 있죠. 뭐냐면 바로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 이 강화 예. 플라스틱을 이제 차에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강화 플라스틱을 도입을 하는 이유는 차량을 경량화 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차가 가볍지 않으면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EP가 차량 경량화와 관계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이고, 주가 조작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런 어떤 성향, 바람을 불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그런 루머가 나왔던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회사가 만약에 불안전하다면 그 주가 조작설에 의해서 계속 다 꺼져야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7,000원대입니다. 여기가 딱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지지대가 되는 순간, 강한 지지대가 무너지면 이게 저항대가 되고요. 그죠? 저항대가 됐죠. 그죠? 이 저항대를 또 뚫고 올라오는 순간 이게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죠? 결국 이 경계선상에서 계속 지지를 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걸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 지금의 어떤 성장성으로 본다면 이게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라고는 볼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죠? 예. 지금 예. 이 현대 EP하고 제가 늘 차량 경량화에서 같이 말씀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인데, 이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런 지금 섹터 자체가 이렇게 어떤 수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추세를 분명하게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EP가 물론 좀 느끼하겠죠. 이런 에코플라스틱은 좀 가벼운 회사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거고, 현대 EP는 조금 무겁지 않습니까? 그죠? 2천억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이지만, 결국은 이거는 성장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저항대, 즉, 지금, 물려있는 자리대가 많은 구간이 8,000원대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그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다면, 예. 제가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는 7,000원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8,000원대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을 잡아볼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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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20% 갖고 있다가 8,100원 가격인데 그 반을 줄어놨는 거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보면 박스권에서 상단에 있는 자리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20% 반토막. 줄였던 것을 지금 이제 7,000원 부근에서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20%에서 예. 10% 줄이셨으니까.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4만 5천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대차도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권까지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엔달러까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정색 선이 엔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103엔 자리대를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지금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또 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는 엔달러 환율이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지금 주가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만약에 이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는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동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박스권 하단입니다. 박스권 하단권적인 21만 5천원 자리대.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0만원을 깰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만 5천원 자리대를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좀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 상단은 약 한 24만 5천원 매수가 정도가 되겠죠. 요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K컴즈 9,200원에 비중 10%라고 4584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SK컴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세상으로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추세선상을 꺾고 지금 꺾지는 못했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고점에서도 이 추세선상, 즉, 직선상 그어보게 되면, 요거 약간 삐뚤어졌네요. 그죠? 요거, 요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평행선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바이앤 밸런싱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분할 매도 자리 때, 분할 매수 자리 때, 분할 매도 자리 때, 분할 매수 자리 때까지 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들게 되면 12,000원 때까지 또 올 수 있는데요. 12,000원 부분까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K컴즈가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유럽에서는 지금 이걸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행성을 조작할 수 있고, 그냥 돈 세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인터넷 문화의 확산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셜 커머스의 확산 등은,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성, 실용적 가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11,0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을 매수하셨어요. 3,06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증권 섹터 중에 제일 실적이 좀 좋은 기업을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3,065원 정도면 10%가 조금 넘는 그런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점권역에 좀 따라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익절 처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3,2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이 자리대가 전고점인 3,460원,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4,000원 정도 때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좀 잡아보시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매수가가 66,200원에 비중 30%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자, 66,200원, 소폭 지금 하락 구간입니다만은, 대웅제약이 지금, 우르사라든가 이런 좋은 제품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의 어떤 지금 성장성, 그 다음에 제약회사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은 소폭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가 횡보가 나왔고, 그 횡보에서 지금, 상승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수반됐던 구간에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바로 7만원대인데, 이 7만원대 부근 오면 어차피,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7만원대 부근에서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차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충분히 7만원대가 올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7만원대는 반드시 저항대가 걸려 있으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한주 5번째 곡에 6번째 곡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투애니원가요? 빅뱅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예, 기간이 한 달간 30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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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예,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자하전자야. 자화전자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40%고에 네. 14,800원에 샀는데 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오늘 많이 빠지니까 놀래가지고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14,800원에요. 네. 혹시 8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예. 그 IT 부품 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모르셨습니까? 그냥 샀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질 걸로 샀어요. 그죠? 예. 어머니 주식 그 많이 빠졌다고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자,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작년에 자화전자가 550억을 벌었어요. 예. 근데 올해는 370억, 380억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40%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1분기 때 115억을 벌었어요. 예. 근데 작년 1분기보다는 조금 10%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올해 2분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예. 작년에 170억 가까이 벌었었어요, 2분기 때. 예. 근데 요번엔 60억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예. 적자는 나지는 않지만 많이 이게 수익이 났던 게 많이 줄어들었죠. 예. 거기다 또 하나 삼성전자까지 좀 3분기 실적 어둡다 뭐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상당히 좀 투심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가 샀는 가격까지 좀 가겠습니까? 네? 샀는 가격까지는 좀 가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마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낙폭과대로 일단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14,8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그것보다는 조금 타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추이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한 13,500원 정도? 예, 일단 13,5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전화 한번 주세요, 다시. 13,500원. 예. 네, 그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많이 밀리면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파는 게 낫겠습니까? 40%시잖아요. 네. 40%면 지금 한 20%가 조금 넘거든요. 예.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반등이 나올 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오늘 이거 매도 하셨어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진 부분들이라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세요. 일단은 예. 네, 절반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고 나머지만 조금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인트도 좀 많이 들어갔고 저렇게 빠지니까 안 그래도 딴 거 다 빠지가지고 샀는데 또 저렇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예, 일단 주식이 지금 참 힘들어요, 사실. 올라가는 곳 종목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맞아요. 언젠가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예요. 해소가 될 건데, 이게 예. 시간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게 이게 불투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는 조금 리스크 관리 해 놓으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조금 한번 반등을 한번 노려보세요. 노려볼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YG 엔터테인먼트였네요. 자, 저희 강연회가 있습니다. 요번 주는 아니겠죠. 당연히 추석인데. 추석 지나고, 줍니다. 9월 13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부산으로 제가 갑니다.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이죠. 9월 14일 일요일 날은, 대구로 또 갑니다. 오후 2시에,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합니다. 문의 전화는 동일하게 1577-7451이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 저도 이제 강연에 또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일시는 똑같습니다. 먼저 9월 13일 토요일인데요. 시간은 좀 틀립니다.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증권 인천 지점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셔서 좀 올라오시면 메디캐슬 빌딩 2층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다시 이제 목동으로 갑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올라오시면 이마트 건물이 있습니다. 트라페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 건물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